일본은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화끈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악재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15일과 16일에 있었던 구마모토와 교토에서의 마라톤 대회는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마라톤 대회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는 전염성이 강한 것인데 도대체 무슨 짓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마라톤 대회가 일본 전역에서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사실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19일 열릴 예정인 시가현에서 개최 예정인 11회 비와코 호반 마라톤은 3,000명이 신청했지만 취소되었으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고 그 대신 참가상은 개별적으로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23일 개최 예정인 효고현 마라톤 대회도 13,000명이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된 현재로는 참가비와 입장권의 환불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기로 했답니다. 문제는 3월 1일 개최될 예정인 도쿄 마라톤인데 도쿄 마라톤은 일반인들이 약 32만 명이 신청해서 3만 8천여 명이 선택받을 정도였으며 1인당 1만 6천엔 약 17만원의 참가비와 일부 기부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도쿄 마라톤 대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를 선발을 겸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높은 경쟁률로 선택된 일반인들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도쿄 마라톤 재단은 중국인들의 출전을 먼저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대회를 밀어붙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대회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반인들의 참가는 불허하기로 하고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 대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는 전체 약 7억엔, 약 75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전액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쏟아졌고 환불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가 이미 상당히 지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에 경기 운영과 교통통제 규제 계획, 경비 안전 대책, 의료체제 구축 등에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가비는 못 준다는 것입니다. 도쿄 마라톤 재단은 매년마다 약 100만 명이 길가에서 관전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길가 응원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의 마라톤 참가를 금지한다고 해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쿄 마라톤 대회가 중국인들의 출전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닌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으므로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이나 해외 언론에서도 이러한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도쿄 마라톤 대회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도쿄올림픽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쿄올림픽 예선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직위원회는 모든 일정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예선전과 예행 연습 등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이고 있겠죠. 일본과 아베가 참 불쌍하네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도쿄올림픽이 개최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취소할 계획이 없다며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약 1,000만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전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전 도쿄도지사 마스조의 유이치는 올림픽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 일본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스조의 유이치는 오는 3월 1일에 열리는 도쿄 마라톤 개최 여부가 최대 고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태로 인해 결국 17일 도쿄 마라톤 재단은 신청자 4만 명 중 일반인 3만 8천 명의 참가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에 가까운 참가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원성을 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스조의 전 지사는 2007년 아베 내각에서 후생 노동상을 지내며 한때 아베의 복심이라고 불렸습니다. 2014년에는 아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도쿄도지사에 출마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급 유혹 문제로 도지사에서 불명예 퇴진했는데 마스조의 전 지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은 한국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마스조의 전 지사가 제2한국학교 터를 제공하기로 하자 도민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모자란데 그 넓은 땅을 한국인을 위해 내주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마스조는 당시 한국 정부에게 도쿄의 한국인 학교 증설에 대해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도쿄와 서울은 자매도시이기에 서로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며 한국인 학교 설립을 허가했지만 결국 일본 우익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수주의 전 지사는 6개 공약을 내걸고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후 도시외교의 추진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의 외교를 중시했는데 섬나라에 사는 일본인은 시야 협착증에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항상 세계의 일부로서 확대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은 이같이 말하는 그를 내쫓으며 그가 말한 것처럼 시야 협착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우기기를 허용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비판받아왔습니다. 지난 18일 다나카 가즈노리 부흥상은 또 분노를 일으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현 식자재 수출 문제에 대해 일본은 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방사능 수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WTO에서 승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당당히 지켰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급식을 조달하기로 해 후쿠시마산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법적 기준치 이하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금 일본 정부조차 후쿠시마 근처 8개 도시 흙가바다에 농축되어 흘리는 방사능 물질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보다 9.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야생육 등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측정한 방사능 수치 외에도 측정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도쿄올림픽 때 트라이 에슬론이 열리는 오다이바 해빙공원에 모래를 투입하며 물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겐지스 강보다 2배 더럽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 경기 때 선수들에게 화장실과 같은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깐 모래에 바지락을 넣어서 정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굴을 이용해 정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폐사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물이 더러운 이유는 도쿄 중심의 23구의 모든 생활하수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정수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쿄도의 하수 처리 방식은 오수와 빗물을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입니다. 따로 처리하는 분리식과 달리 합류식은 관을 하나만 만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큰 비가 오면 불어난 하수를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초가분을 그대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내린 직후에는 짙은 갈색의 오수가 방류되어 바닷물의 색깔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최근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할 때도 일본은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비용을 아끼는 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잘못된 정책을 펴왔고 이는 일본의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미 일본이 자처한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부산시가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최적지로 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쿠바 대표팀이 부산을 전지훈련 장소로 정했다고 밝히며 사격, 체조, 태권도 세 종목에 22명의 선수들이 7월 초부터 약 2주간 부산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시도에 전지훈련 장소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안전하고 제반 여건도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진출팀의 윤곽이 드러나는 4월 중에는 대규모 전지훈련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내걸고 성공적인 도쿄올림픽을 치르려고 했던 일본은 그저 올림픽을 통해 뼈아픈 교훈만을 얻게 될지도 모를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도쿄올림픽 경기 중 수영 종목 일부와 철인 3종 경기가 진행될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에 똥냄새가 진동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유로 선수들이 똥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후의 대책으로 그들이 내놓은 것은 하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계열 아에라는 도쿄올림픽 대회장인 오다이바에 모래를 투입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의문시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오다이바 경기장에서 작년 여름 테스트 대회를 한 선수들이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던 것으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반년이 남은 현재 도쿄도가 오다이바 해변공원에 모래를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항만국에 따르면 3월까지 총 1만 1천 입방미터의 모래를 투입하고 바지락 등 어패류 서식 영역을 넓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기가 진행될 시점에는 3중의 수중 스크린을 설치해 대장균류가 침입하지 않게 둘러싸는 것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 에노모토 시게루 미나토 구의회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모래는 밀도가 높고 무거워 물밑에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진흙을 제거하지 않는 한 모래가 뚜껑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에노모토 구의원은 원래는 이곳의 수질이 나쁘지 않았지만 도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층 맨션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옛날에는 농사에 중요한 비료로 사용되던 분뇨도 현재는 하수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똥이 떠있는 바다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경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931년에 생긴 시바우라의 하수 처리장의 처리 능력은 그때 그 시절 그대로의 열악한 수준이라서 생활 폐수와 빗물을 한 개 하수관으로 흘리는 합류식인데 이는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하수 처리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쇠창살 같은 것으로 큰 쓰레기는 제거하고 염소 소독 정도의 간이 처리만 한 상태로 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가 닥치면 이 간이 처리마저도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림픽이 태풍이나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에 개최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꼼짝없이 간이 처리마저 되지 않은 생활 폐수 안에서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에 도쿄도 대회 준비국 담당자는 맑은 날에는 도쿄만에 흘리고 있는 하수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하늘에 기도를 해서 좋은 날씨가 허락되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판인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이런 똥내나는 오다이바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레인보우 브릿지나 도쿄만의 경관 등을 TV 화면에 노출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게 에노모토 구의원의 답변인데요. 즉 도쿄의 아름다운 경관을 전 세계의 TV로 송출하여 일본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썩은 물에 선수들을 희생시킨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기사는 대회가 여름에 개최되는 이유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거액의 방영권료를 내는 미국 방송사들을 배려하여 미국의 인기 스포츠들의 시즌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돈을 우선시하는 올림픽이 이번 대회가 일본에서는 게릴라성 호우 시기와 겹쳐 오다이바의 수질이 악화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쿄의 하수처리 문제를 밝혀낸 공적은 작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쿄의 하수처리 수준이 이러한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른 경기장의 사정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 경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선수들을 기꺼이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치명적이겠지만 대장균을 비롯한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들이 더 걱정인데요. 관련 종목 우리나라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 해결 능력은 그야말로 아카데미 수상감인 듯합니다. 세상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기발하고 재미있는 발상으로 도쿄올림픽 오다이바 오픈워터 수영장의 수질과 수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8월 11일에 오다이바에서 열린 수영대회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물에서 화장실 냄새가 진동한다며 불만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수질과 수온 두 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물에서 인분 냄새가 나는 것을 해결해야 했고 또한 여름철 수온이 31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선수들의 생명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온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해결 방안 몇 가지를 찾은 듯합니다. 첫 번째로 도쿄도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오다이바에 모래를 부어넣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3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약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침전물이 쌓여있는 폐쇄 수역의 해저 바닥 위에 15cm 두께 정도로 모래를 덮는다는 발상입니다. 또한 그곳에 바지락 등 조개를 풀어두어 물을 정화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약 1만 1000입방미터분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오다이바의 수온이 여름철에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도쿄도와 조직위원회의 새로운 대안책은 물을 저을 수 있는 수류 발생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해저에 가까운 부분은 선수가 수영하는 표면층에 비해 수온이 약 3도 정도 낮기 때문에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표층 수온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냄새의 원인이기도 한 바다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일본 네티즌들도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류를 발생시키는 장치, 인분을 긁어 혼합시키는 장치의 도입 검토 회의록을 꼭 읽고 싶으니 공개하라. 왠지 불필요한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그 머릿속이요. 자포자기 같은 방안을 내다니 바보 같은 나라. 퇴적된 슬러지에서 가스가 올라와 장렬한 냄새가 발생할 것 같은 예감. 왜 화장실 정화조처럼 되어 있는 오다이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거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이러다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도와 조직위원회는 근본적인 오폐수 시설 정비 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분 냄새를 없애기 위해 모래로 덮고 바지락 양식을 하며 수온을 낮추기 위해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킨다는 방식이 얼마만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